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새로 2단원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마찬가지로 이 2단원 내용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2단원에서는 금융시장과 그 금융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그 금융기관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까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단원 초반에 했던 내용과 약간 연결되는 내용인데,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말해서 무슨 기능을 한다? 자금이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혹은 기업에게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중개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바로 그림으로 살펴볼 텐데, 이렇게 자금을 연결시켜주는, 넣어주는, 전달해주는 방법에는 Direct Finance와 Indirect Finance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이렉트 파이낸스 방법은 그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 주로 기업, 개인보다는 주로 기업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 다이렉트 파이낸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뒤에서 나올 텐데 대표적으로 은행에 가서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리는 방식이 indirect finance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direct finance 방식에서는,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주고 돈을 빌려오거나 혹은 투자금을 끌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 기업 입장한테는 이게 나중에 갚아야 할 liability, 부채가 되는 것이고, 그 자금을 꽂아준, 투자해준, 즉 빌려준 입장에서는 계속 이자를 따박따박 받을 거니까 에셋이 되겠습니다.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만약에 이런 금융시장이 없다? 그러면 자금이 여유가 있는 누군가로부터 자금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이게 가지를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려거나 아니면 뭔가 신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더 짓거나 공장을 증설하거나 하려는 그런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시장은 그 존재가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이낸셜 마켓은 다시 한번 이렇게 캐피탈도 돈이고 사실은 펀드도 돈이고 머니도 다 돈인데, 어쨌든 이러한 여유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얼로케이션, 배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금융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자금이 남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해 줍니다. 이때 금융시장을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시장을 통해서 직접 자금을
받는 방식, 하는 방식이 이 다이렉트 파이낸스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대표적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받는 것이 이 인다이렉트 파이낸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2로 넘어와서 그 중에서 우선 다이렉트 파이낸스를 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투자금을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로 우선 debt instrument, 이거는 뭐 줄여서 본드 혹은 debt이라고 그냥 줄여서 말을 하기도 하고, 결국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빌려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뭐 debt이나 본드가 됐든 어쨌든 이 부채라는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돈을 빌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이,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 바로 이 본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갚는 것을 이렇게 이자를 인터레스트라고 하고, 마지막에 갚게 되는 원금을 프린시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을 maturity라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갚으면 이제 이게 돈을 다 갚은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채권을 만기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돈 빌리는 기간이 1년 이하다라고 하면 그 채권은 쇼텀이구나 라고 말을 하고, 10년을 넘는 기간 돈 빌리기로 했어. 그러면 그 채권은 롱텀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과 10년 중간 정도 되면, 사이에 있으면 중기 채권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뭐 같거나 작냐가 맞냐 아니면 그냥 작냐가 맞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그냥 1년 이하다면 쇼텀, 10년을 넘는다 그러면 롱텀이라고 그냥 그렇게 우선은 간략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면 intermediate ter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 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A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B라는 사람은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A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고 B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죠. A는 바꿔 말하면 차입자고, B는 돈을 빌려준 사람, 대출자 혹은 투자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시점에 A가 B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돈을 빌립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빌려. 그럼 지금 수중에 A한테 100만 원이 딱 꽂힌 거지. 그러면 이거를 빌렸으니까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이자를 A는 B에게 갚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자를 갚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만기 때 가서 마지막 이자와 원금을 다 갚으면서 이 채권은 이제 쪽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업이 주로 발행을 하는 채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을 계속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A가 B로부터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 A가 B로부터 A가 B에게 채권을 발행했다 혹은 판매했다 라고 말을 해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B 입장에서는
A가 발행한 채권을 산 거, 혹은 더 쉽게 A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표현들이 다 같은 말이고 요런 표현들이 또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우선 지금 여기서는 안 나왔으니까 꼭 기억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서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채권은 뭐 지금 채권에 투자를 해보신 적이 없을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낯설었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주식, 직접 다이렉트 파이낸스 중에 이제 또 채권 말고 다른 돈 끌어오는 방법은 주식, 에코티는 조금 그래도 익숙한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두 번째 다이렉트 파이낸스 방법이 에코티가 되겠습니다. 에코티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스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우리가 1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넷인컴 혹은 자녀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에코티, 주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해줬으니 그러 회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맙다고 매 년마다 혹은 뭐 6개월마다 배당금을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영어로 디비던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뭐 2개월, 3개월, 뭐 짧으면 2개월, 3개월부터 해서 길면 10년, 뭐 20년, 30년, 아니면 뭐 영구채까지도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따로 만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굳이 만기라고 한다고 하면 상폐되기 전까지, 상장되기 전까지니까 주식은 만기가 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 회사에 지분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보통주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매 년마다 여는 주주총회 혹은 임시로 여는 임시주주총회에 가서 중요한 어떤 회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그해 배당을 얼마로 한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보통주에 투자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점에 보시면 채권으로 돈을 빌리는 것 혹은 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선 빌려주는 것보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의 단점은 주식 투자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보다 돈 받을 권리가 뒤라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이 주식의 어떤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장점도 있는데요. 회사에 내가 주식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에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났어 그 해에 그러면 그 해에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내가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고 그렇게 회사가 잘 되면 또 그 회사 주가가 오르겠지. 그러면 나는 나중에 그 회사 주가를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즉 그러한 장점이 있는 게 한편으로는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프라이머리 마켓이라는 것과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한데 뭐냐면 프라이머리 마켓은 주식이나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는 시장 혹은 판매되는 시장이 프라이머리 마켓이고 이제 판매된 이후에 개인들, 기업들끼리 막 서로 그냥 알아서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아니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뭐 같은 곳들이 세컨더리 마켓이고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최초로 카카오 게임즈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때 주식을 발행하는 거 그리고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즉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 이용하는 시장이 바로 이 프라이머리 마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라이머리 마켓이든 세컨더리 마켓이든 같은 주식시장이고 같은 채권시장이긴 한데 이게 그 시점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되는 시장이면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개인들끼리, 기관들끼리 사고팔고 하는 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식이나 채권을 최초로 여기 깜빡하고 주식이나 채권은 발행한다라고 할 때 issue라고 영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에 issue를 동사를 찾아보시면 발행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영어 표현은 이렇게 동사나 명사를 쓸 때 issue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즉 그와 같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을 바로 인베스트먼트 뱅크,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기사에서 잠깐 살펴봤을 때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주식 청약하는 업무를 어디에서 했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이 주관사를 맡았고 KB증권까지 그렇게 3개의 증권사에서 카카오 게임즈 주식 그 발행하는 업무를 해줬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기업들은 주식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게 뭐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업무인데 그런 일을, 그러니까 그렇게 덜 빈번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회사 안에 내가 직접 회계사, 세무사, 뭐 변호사 다 고용하고 있으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죠.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인 증권사, 뭐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주식이나 채권 발행 업무를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리드를 하고 세무법인, 회계법인, 로펌이 같이 들어가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권사가 주식이나 채권 발행 업무를 해준다라는 거를 말을 할 때 영어로 이렇게 언더라이트를 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니 그러면 다시 잠깐 돌아가서 앞에 요 그림에서 살펴볼 때, 돈 필요한 사람이, 돈 여유 있는 사람이 돈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직접 꽂아주는 시장이 다이렉트 파이낸스라면서요. 근데 이 다이렉트 파이낸스 중에 주식이나 채권 발행할 때 누가 중간에 끼네? 증권사가 끼네? 그럼 이게 뭐가 다이렉트 파이낸스야?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 어쨌든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서 회사가 직접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은 다이렉트 파이낸스라고 하고, 그것을 회사가, 정말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 증권사한테 위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다이렉트 파이낸스에서는 내가 은행 가서, 그냥 돈 빌리기만 하면 되죠. 왜? 은행이 이미 다 돈 쌓아놨고
예금자들한테 다 돈 받아놨으니까 나는 가서 돈을 편하게 빌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인다이렉트 파이낸스가 없다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은행은 뭐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니 그렇게 은행을 통하냐 은행을 통하지 않냐가 바로 인다이렉트냐 다이렉트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혹시 지금 조금 빠르죠? 네, 제가 지금 네. 그러면 여기 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커와 딜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브로커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감이 안 좋은데 이거는 그냥 번역하면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브로커고 딜러는 딜러도 딜러는 따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딜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도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에 주식 브로커 혹은 채권 브로커를 통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게 됩니다. 우리는 증권사 뭐 KB증권이 됐든 한투증권이 됐든 삼성증권이 됐든 이제 그런 브로커들 증권사라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주식을 사는 거고요.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거고요. 이 딜러들하고 브로커들의 차이는 뭐냐면 어, 중고차 딜러들은 내가 고객이 차를 팔아달래. 그러면 내가 그걸 우선 매입을 해. 내 돈으로 매입을 해. 그러면 지금 내가 위험을 내가 다 지는 상태에서 고객이 누가 사겠다고 와. 그러면 내가 팔아.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딜러고, 이제 브로커는 뭐냐면 부동산 중개인처럼 아파트 누가 팔겠대. 그리고 누가 사겠대. 연결만 시켜줘. 그리고 중간에 수수료만 먹어. 그런 게 브로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와 딜러들이 있는데 이 브로커와 딜러의 차이는 뭐다? 위험을 내가 안 지면 브로커고 모든 위험, 물론 이익까지 내가 지면 딜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채권이 최초로 판매 발행되는 곳이 바로 프라이머리 마켓이다라고 했고 이제 판매된 이후에 뭐 개인들이나 뭐 기관들끼리 서로 뭐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세컨더리 마켓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컨더리 마켓에 굉장히 사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유동성이 높다. 영어로는 리퀴더티가 높다. 리퀴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편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무슨 한정판 운동화가 지금 나온대. 그러면 우선 추첨 신청을 하고 내가 만약에 남자 운동화를 그 추첨에 응모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내가 근데 이때 내가 그걸 내가 신을 건 아니고 이거 내가 나중에 웃돈 붙여서 팔 거야. 를 생각하고 응모를 하려면 남자 운동화 기준으로는 사이즈 몇을 응모를 하는 게 제일 유동성이 높은 거죠. 제일 많이 신는 뭐 270, 275 아니면 265, 그 정도 사이즈가 제일 유동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표현은 별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컨더리 마켓의 유동성이 풍부해야 그거를 보고 주식이나 채권을 새로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투자자들이 잘 사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대박 쳤죠.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대박 쳤죠. 그러니까 지금 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요번에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또 상장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너무 지금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좋을 때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좋을 때 상장해야 내가 더 돈을 제값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24,000원에 지금 청약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경제가 안 좋으면 근데도 내가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24,000원 다 못 받고 뭐 2만 원, 뭐 아니면 뭐 땡처리해서 15,000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리퀴드 혹은 명사로는 리퀴드티라는 거는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거의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고서 이번 동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와 같은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익스체인지, 한국말로는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 곳밖에 없죠. 한국거래소라는 곳이 서울 사무소가 그 여의도에 있고 본사가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있죠. 그리고 경제나 경영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 중에 이제 손 꼽는 곳이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이 어떤 보이지 않는 거래되는 곳을 뭐라고 한다? 거래소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안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직접 만나거나 혹은 아까 주식 딜러, 주식 브로커를 통해서 사고 팔고를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뉴욕 증권거래소, 뭐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 일본의 도쿄 증권거래소, 뭐 그리고 유럽의 유로넥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거래소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식이나 일부 채권의 경우에는 사고팔고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거래소 밖의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OTC 마켓,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 더 카운터라는 마켓은 금융에서 다 이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시장이 아닌 곳을 다 금융에서는 OTC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채권을 배울 때 우리가 다시 살펴볼 텐데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미국채, 뭐 외환 이런 것들은 다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즉 OTC에서 거래되는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네, 여기까지 2.2 금융시장의 구조까지 공부 마치도록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